네, 천자봉 플러스입니다. 갑자기 천풀TV가 구독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은 자 경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는데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강제로 강제 환가 제도를 해가지고 그 상대방의 물건을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리고 환가하여 그것을 배분하는 절차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법원에서 시작할 때는 법원에서 이 물건을 잘 팔아줘야 되고 좋은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비싸고 안 팔리면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국가에서 대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 채권자 채무자의 돈 관계를 해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격이 안 팔린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법원 경매는 이게 바로 장점입니다. 법원 경매는 법원 경매는 보겠습니다. 제 커서를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는 일반적으로 싼 값에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아니 천자영 프로듀서님 왜 그러십니까? 요즘 경매법정 가니까 정말 비싸대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시세보다는 좀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법원 경매도 선의의 경쟁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시장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이 뭐 잘못 감정평가사라든지 잘못 입찰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비싸게 살 수 있지만 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한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원 경매는요. 그날 입찰할 때 그 물건이 그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은 다음 입찰에는 그 가격에서 20% 다운되고 어떤 법원은 그 가격에서 30% 다운을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고르고 또 나에 맞는 내한테 맞는 물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맞는 물건을 이렇게 잘 선정하다 보면은 뭐 좋은 현상도 좋은 현상이 좋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보통 이 부동산도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가 침체기, 회복기 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부동산이 약간의 침체기 될 때는 경제가 침체할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싸게 경매로 나온 물건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안 사면은 20% 30% 그 유찰, 즉 유찰이란 것은 그 가격만큼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규제를 하지 않는다. 아니 최근에 매매를 할 때는 뭐 어느 지역은 뭐 토지 거래 허가지를 한다. 근데 경매는 규제가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아닙니다. 저 경기도 파주 연천 토지 거래 허가한다. 최근에 우리 부동산 매매에 보니까 뭐 잠실 강남구 삼성 뭐 이런데 토지 거래 허가한다. 경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경매로 그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건저당도 있고 압류도 있고 감류도 있다. 법원이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물론 100% 정리 이런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나중에 제가 권리 분석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선순위 임차인이라든지 이럴 때는 예의가 되는데 일단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압류, 감류, 건저당 즉 이런 사람들이 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든 안 받든 낙찰자하고는 상관이 안 됩니다. 낙찰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등기 등본을 깨끗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공공료로 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납니다. 이중매매, 거래 신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없다는 거, 이런 것이 법원 경매의 좀 장점이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일단은 제가 규제가 없댔는데 법원 경매의 규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경매 살 때 경매로 집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뭐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 보니까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딱 보면은 주유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유소도 경매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딱 자기들이 그 경매가 나오는 지목이 딱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목 중에서 그 농지라고 있는데 이 농지를 살 때는 법원에서 규제를 합니다. 어떤 규제냐면요. 그럼 첫째 농지는 무엇인가? 농지는요. 농사 짓는 땅이지요. 농사 짓는 땅을 살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사야 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외부에서 그 농지를 다 삽비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 땅이 없고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농사 짓는 사람에 한해서 이 농사 짓는 땅을 사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규제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농지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전이라든지 그리고 답이라든지 가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경매물건 샀을 때 아파트, 주유소, 노유자 시설 뭐 이렇게 탁탁 정해놨듯이 전, 답, 가수원 딱 되어 있습니다. 가수원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가수원 아시잖아요. 가수원이 어떤 것인지. 근데 전은 뭡니까? 전은 농사 짓는 땅인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땅, 밭입니다. 답은요, 농사 짓는 땅인데 물을 사용하는 땅, 논, 그리고 뭐 미나리 재배, 뭐 연꽃, 뭐 좀 제가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첨벙첨벙한 땅, 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딱 법원에서 이게 답이다 하면은 이거는 물을 사용하는 곳이구나. 이거는 밭이다. 대부분 물을 사용하지 않는 농사. 막 이런 식으로 전답 딱 놓으면 전답 가수원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가수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답 가수원 이 세 개를 농지라 합니다. 이런 것을 살 때는 산 사람이 법원에다가 나는 농사를 짓는다는 증명서를 내가 입찰하고 난 뒤에 일주일 안까지 법원 경매계에다가 제출하십시오.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딱 규제입니다. 뭐 그래 아니고는 규제는 없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농지를 샀을 때 저는 농사를 안 짓는데 내가 사더라도 증명서를 해줍니까?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제가 보니까 외부 사람들도 농지를 많이 삽니다. 사가지고 나는 이게서 주말 체험합니다. 영농 체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 증명서를 다 발급을 받더라고요. 농지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냐 하면요. 제가 보니까 시구언면 거기서 다 발급받습니다. 시구언면. 근데 이건 애울 게 아니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경매를 가르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너무 긴 시간도 저는 안 가르칩니다. 기초는 저는 하루에 7시간만 하루에 가르칩니다. 왜? 실전에 필요한 팩트만 가르칩니다. 즉 필요하는데 물어서 되는 것은 굳이 제가 유튜브에서 봐라 합니다. 물론 제 유튜브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 하면은 법원 가면은 민원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경매계도 있고 집행관실도 다 있어가지고 다 물어보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내가 알아보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농지도 안 사는데 농지 증명서를 살 때는 어디로 간다? 시, 구, 면에 가야 된다. 그래? 관료를 열고 군청은 가면 안 된다. 군청에서는 발급 안 해준다. 아니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론 시험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매는 요령과 방법이고 그래서 제가 입찰법정을 자주 가봐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는 항상 현장을 가라. 현장에 가가지고 부동산 흐름도 보고, 그리고 이 집을 샀을 때는 주의 역량이 어떻게 돼 있나, 상가가 어떻냐, 이런 나름대로 자기가 흘러가는 그것도 조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필요 없다 소리는 제가 안 하겠는데 굳이 이 현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럼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한 60% 정도는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물어봐도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고시원을 샀는데 그래 입찰까지는 좋아요. 저 사람들한테 내보낸 명도를 어떻게 할까? 그 명도하는 요령과 방법을 좀 쉽게 하고, 두 번째는 저 고시원자가 나중에 영업권, 즉 다시 말해서 뭐 요양병원을 명도를 했는데 그 영업권을 내한테 어떻게 인수해 줄 것인가? 영업권을 안 해줬을 때는 나는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내가 다시 발급을 어떤 절차를 해서 밟을까? 근데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나는 사고 난 뒤에 상당히 그 재산상 손해를 낼 테니까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를 가지고 뭐 요령과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자체의 그 실전 경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간단한 것은요 천자봉 TV의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자, 법원 경매 단점은요,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농지를 낙찰을 한 경우 일주일 후, 입찰 후, 제가 농지를 오늘 낙찰을 받았어요. 법정에서부터 일주일, 입찰하고 나서 일주일 뒤까지, 그게 뭐냐면 매각 결정 기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입찰 법정한 것을 입찰 기일이고, 그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입찰이 정상적으로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오늘 입찰했을 때 이 부동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 이 부동산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은요, 제가 나중에 법원 흐름에서 설명하는데 오늘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이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이런 용어가 가끔 나옵니다. 이해관계인은 이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 그리고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 건저당권자, 그리고 압류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입찰이 됐을 때, 누가 1등이 됐을 때, 뭐 잘못했다든지 불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까지 허가 불허를 거기서 이런 분들이 이의가 있으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허가든 불허든 결정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매각 결정 기일이라 하는데요. 입찰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합니다. 이게 매각 결정 기일이라 하는데요. 이때 되면은 내가 1등이 됐으니까 딱 법원 게시판에 입찰법정 게시판, 그렇게 입찰법정이 있는 오른쪽 왼쪽에 벽면에 보면은 보통 한 오후 2시에 붙입니다.
대부분 다 허가가 나요. 대부분 다 허가입니다. 불허가 날 리가 없지요. 근데 간혹 이 사건은 불허하는 게 있습니다. 불허 중에서도 뭐 나중에 불허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아마 제가 입찰하고 난 후에 채무자가 다른 분들한테 돈을 빌렸어. 자기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안 갚으니까 경매를 신청한 그 사람 비용을 갚은 경우에는 불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는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허가 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무슨 이 기록에 하자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입찰을 진행할 때까지는 하자가 눈에 안 보였는데, 경매계장님 눈에 안 보이고 사법보좌관 눈에 안 보였는데, 자, 1등이 되고 나서 이제 매각 결정기일 허가를 하려고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은데요, 선생님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없다 소리는 못 하겠고 요 정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허가가 다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가 매각 결정 기일인데, 이 일주일 뒤까지 농지 자격취득 증명서를 경매계에 제출해야 된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보존금을 몰수한다 하는데, 그 용어는 좀 잘못됐습니다. 몰수하는 법원도 있고 그냥 뭐 좀 애매하니까 보존금을 돌려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존금을 반환을 안 해주는 법원이 있다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경매를 진행할 때 되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입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뭐 물권 명세서를 하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거기 딱 보면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금을 몰수합니다. 보존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딱 적어놓은 부분이, 그렇게 딱 적어놨으면은 보존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나는 농지 전답 가순을 살 때는 사전에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부동산에 관할하고 있는 업면 뭐 이렇게 그런데 가가지고 요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사전에 또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임장,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해라는 그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있고, 또 경매의 단점은요, 내가 1등은 1등인데 내가 샀는데 이해관계인들, 어떤 사람도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 부동산의 채무자, 소유자, 뭐 신청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뭐 임차인, 건저당권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물건을 팔려고 나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다든지 뭔가 자기가 손해 같은 그런 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항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고는 뭐냐면은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냥 다시 말해서 이게 조금 매각을 취소해 달라, 뭔가 잘못됐다, 뭐 항고 이유서는 뭐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항고를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고를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이 1등 된 낙찰자에게 대금 납부를 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금 납부를 언제까지 해라 하면은 그때까지 돈만 내면은 소유권이 내 거로 되는데, 요거를 딱 막는 겁니다. 그러면 항고를 하게 되면은 대금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낙찰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뭐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게 자기가 대금을 낼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차질이 생길 겁니다. 물론 뭐 항고는 그렇게 누구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이 항고가 악용 사례가 많이 됐습니다. 즉 누구나 항고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 항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고를 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입찰 가격을 쓴 그 금액의
10분의 1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됩니다. 즉 항고를 하는 사람들은 즉 보증금 입찰 가격의 10분의 1, 제가 7억 5천에 샀다 하면은 7,500만 원 현금을 공탁해라는 겁니다. 보증보험이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그리고 항고가 기각되면은 이 보증금은 몰수가 돼가지고 이 사건 배당에 포함되는데요. 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할 수가 없어요. 보증금 대금 납부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경매의 또 단점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법원에서 당신은 앞으로 9월 30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뭐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돈을 어디서 구했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의 돈을 갚아비면은 저는 그 경매 물건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증금을 낸 보증금을 받고 그러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면은 나는 끝난다는 겁니다. 즉 나는 소유권 취득도 없고 그냥 이 사건은 없는 거로 되고 내가 제출했던 보증금만 받아오는 겁니다. 입찰할 때 내 보증금. 입찰할 때는 보증금 10% 낸다고 제가 입찰 법정 그 유튜브 이야기 때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 경매에 대한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은 오늘이 9월 오늘이 이제 9월 15일에 하면은 자 15일 날 법원에서 자 천자방 플러스님 대금 납부를요 10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하는 그 납부 통지가 딱 오늘 받았다. 그럼 나는 돈이 있다면은 10월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일 당장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채무자들이 변제할 시간이 없이 내가 먼저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옛날에는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런 악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보통 사람들은 대금 납부해라는 그 날짜까지 기다립니다. 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 받는 것도 요즘 대출이 바로 안 되니까 심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날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물건이 너무 좋구나. 혹시나 채무자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높은 금리로 빌려가지고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 생각이 든다면은 나는 먼저 돈을 구해가지고 대금 납부가 나오자마자 바로 돈을 납부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내가 돈을 납부한 이상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나는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이 바로 내한테 법적으로 넘어옵니다. 등기를 안 해도 넘어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